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수요일 밤 9시에 오미크론 의심자의 검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코스피가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도 외국계 큰손들은 조용히 2차 전지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전거체 배터리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 수요량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특히 고글절 CPL 특허를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206%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패턴을 보면 횡보 상승, 또한 횡보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화요일 시장은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고 11개월 만에 2840점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행히 양봉 흐름이 나타나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려준 것인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월요일에는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반등을 했었는데 화요일에는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수요일에 반등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하락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미크론 공포의 재부상입니다. 반등했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는 없다며 시장을 진정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오미크론 공포가 다시 살아나서 투자자들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파월의 테이퍼링 언급입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중 파월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수개월간 유지해왔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쯤에나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고용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몇 주 뒤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 CEO의 발언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기존 백신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아내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오미크론에 적합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 악영향해도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디커플링입니다. 국내 증시 반등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가 기준 4.9% 가까이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했지만 상한가 종목은 코스닥에서만 3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수급이 분산되어 상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불확실한 증시에서 믿을 수 있는 종목은 결국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더 이상의 하락세는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미크론과 테이퍼링 등 하방 압력이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수요일 밤 9시에 오미크론 의심자의 검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이라면 증시와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못 가고 코로나 관련주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코로나 관련주는 대장주를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진단키트,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 관련주가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다른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이면 아침에 갭으로 뛰었다가 빠질지 더 오를지는 2차 감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절대 성급하거나 무리한 투자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짧게 보면서 대응을 잘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 어려워서였든지 많은 여러분께서 당일 급등 종목이 궁금하다고 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료 단타 추천 어플입니다. 여기를 보면 매일매일 급등 단타 종목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승률이 약 8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어플 다운 링크가 있습니다. 어플을 받아서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조정받는 가운데에서도 외국계 큰손들은 조용히 2차 전지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성장성 높은 종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차 전지 중 한 발 더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차 전지는 4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입니다. 이 가운데 전해질은 보시다시피 리튬 이온을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해질이 액체 상태인데 온도 변화로 팽창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누수하게 되면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정성 문제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전기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상 충격, 훼손 등의 더욱 강한 대안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고 부피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고체이다 보니까 열과 외부 충격에도 더 강합니다. 따라서 발화, 폭발의 가능성이 낮아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성도 전고체 배터리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만났을 때도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도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지난달 23일에는 210억 원을 투자해 황화 리튬 시제품 생산을 위한 데모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급사는 3곳인데 모두 연간 1톤 이하로 소규모 물량만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화학은 연간 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국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 수요량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이수화학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10월달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같이 하락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나서 방향을 틀고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중입니다. 현재 정고점인 약 17,800원 라인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항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저항 라인에 맞거나 단기 매물대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여 다시 한번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수화학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0일선 장기 이평선이 닿을 때마다 방향을 틀고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앞선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수화학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002년 이후로 2020년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을 때도 이만큼 상승했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더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성장을 보일 종목입니다. 앞으로 2차 전지가 좋은 섹터, 테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무료 어플로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증권가 격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2차 전지가 성장성과 미래에 조금 더 집중된 테마라면 다른 종목은 시의성을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어느덧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에는 실적 베이스의 종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은 실적 전환으로 힘차게 도약할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P&H테크입니다. P&H테크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전자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고글절 CPL 특허를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P&H테크가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43%, 영업이익은 무려 206% 증가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TV, 전장 등의 공급이 늘면서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계속해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단순히 실적이 한번 좋아져서 기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 두폰과 OLED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재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탄탄한 전방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3분기부터는 아이폰 13용 고글정 CPL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아이패드용 OLED도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OLED 시장 및 공급처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테크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간 매출액 1,500억 규모의 생산 규모도 확보하려 계획 중입니다. 앞으로 실적 성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P&H테크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3월 이후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7월달 이후로는 횡보하며 약하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시장이 빠진 것에 비해서는 거의 빠지지 않은 종목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바닥을 잘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수요일 시장에서도 몸통으로 5일선을 딛고 밑거리로 11선을 디디며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부족하고 또한 줄어든 것은 조심해야겠습니다. P&H테크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2월 이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한 모습입니다. 올해의 패턴을 보면 횡보 후 상수, 횡보 후 상승, 또한 횡보 후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많이 부족한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P&H테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2021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거래량으로 상승 흐름을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인 가운데 저점을 잘 다지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간 이격도가 큰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요일은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반등 상승으로 마무리했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 영상을 잘 보고 대응력을 높이길 바랍니다. 또한 주식이 쉽지 않다면 무료 어플을 이용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빨리 들어서길 바랍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도 높다고 했습니다. 하락한 만큼 다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큰 성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